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오늘 구속의 문턱이 될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교비 횡령과 관련해 검찰이 3건 가운데 2건을 기소했는데 죄가 무거운 부분은 증거가 없다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경상북도의회 6개 상임위가 줄줄이 외유성 해외 연수에 나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는데 대구처럼 공항을 추진 중인 부산과 광주는 득실을 따지는 부분이 날카롭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대구와 경북 지역 오랜만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건조주의보는 모두 해제된 가운데 이번 비는 오늘 늦은 오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반가운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의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에 10일 넘게 이어지던 건조주의보는 모두 해제가 된 상태고요. 레이더 화면 보시면 서해상에서 다가온 비구름대가 우리 지역 위에도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기의 건조함을 달래줄 단비는 오늘 늦은 오후까지 가끔 내리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최대 40mm가 예상됩니다. 최근 낮에는 20도 이상을 보이며 일교차가 컸는데요. 초여름 날씨를 보이던 기온도 강수의 영향으로 조금 내려갑니다. 아침에는 어제의 열기가 남아있어 안동과 대구를 비롯해 포항 대부분 지역에서 14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의 기온 18도, 안동은 17도, 포항은 14도에 머물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내일 사이에 순간 풍속 시속 55km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평년 이맘때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종식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경북교육 최고 책임자의 구속 갈림길에 교육당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임종식 교육감은 2018년부터 5년째 경북교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2018년 첫 번째 교육감 선거 이후 교육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 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임 교육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줄 때도 몰랐고 지금도 그 액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검찰이나 경찰 수사가 되고 난 뒤에서야 이제 어떤 통보를 받은 겁니다. 예, 그렇죠. 예. 돈을 건넨 공무원 역시 교육감과 무관한 사적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은 캠프 관계자가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몇 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줬고 차용증을 쓰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경북의 1,500개가량의 학교와 28만여 명의 학생을 맡고 있는 교육당국은 당혹스러운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뭐 정책 추진 방향 하는 쪽에서는 당년 또 뭐 결제나 이런 사항들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뭐 영향이 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 열린 경북도의회 본회의에 임종식 교육감이 참석했지만 이와 관련한 질의응답이나 언급은 없었습니다. 임종식 교육감과 전현직 공무원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립니다. 경북교육을 이끄는 최고 책임자가 구속갈림길에 놓이면서 지역 교육 정책에 적잖은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교비 수억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오랜 기간 수사 끝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3건 중 2건을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죄가 무거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고 또 고발인인 동양대학교 교수협의 측은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양대학교는 2010년 고소 등 6천여 점, 시가 8억 4,600여만 원어치를 기증받았습니다. 3년 뒤인 2013년 2월 28일 기증받은 가치의 40%가량인 3억 1,300여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기증자의 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했습니다. 동양대학교가 돈을 보낸 기증자의 계좌는 그 무렵 별도로 만든 계좌입니다. 최성해 당시 동양대학교 총장은 기증액이 너무 많아서 돌려줬다고 말합니다. 돈으로 지급한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액수가 너무 기증받은 액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기증자는 송금을 받은 통장을 최성해 전 총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금된 계좌에서 2013년 3월 5일부터 2014년 5월 23일까지 15개월 동안
22회에 걸쳐 대구은행 용주지점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됐습니다. 동양대학교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최 전 총장이 이사장인 영주 FM 방송 직원의 임금 8천여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한 2015년 최 전 총장이 회장이었던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에 1,600여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2022년 4월 최성해 전 총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같은 해 12월 30일 고문서 기증의 횡령 의혹을 뺀 나머지 2개 혐의에 대해 업무상 횡령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가장 횡령 금액이 큰 고문서 기증액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최성해 당시 총장이 기증자로부터 받은 은행 통장을 아버지에게 전달했다는 진술 등으로 미뤄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람도 최 전 총장의 아버지로 의심되지만 지금은 고인이 되어 업무상 횡령으로 수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총장을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한 장경욱 동양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은 최 전 총장의 아버지는 당시 95살의 초고령으로 건강 상태 등으로 미뤄 검찰의 판단은 잘못됐다면서 항고했습니다. 의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최 전 총장의 아버지는 2013년 9월 1일 사망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누군가가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전 총장의 아버지가 사망한 지 9개월이 지난 2014년 5월 23일까지 돈은 계속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유령이 돈을 인출했다는 거냐? 이런 가정하에 그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게 말이 되냐는 취지로 항고를 했었죠. 고발인 측은 항고와 재항고를 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업무상 횡령 의혹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공판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경상북도의회가 12조 원이 넘는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2주에 걸친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경상북도의 사업 예산은 큰 변동 없이 통과시켜 줬지만 지역별 현안 해결과 대책 마련에는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의회에서 제기된 현안들 김철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세계시장 점유율 5분 발언에 나선 김창혁 도의원은 반도체 분야 특화단지 지정 공모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천, 부산, 대전, 구미 등 치열한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미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경북도와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구미에는 SK 실트론을 비롯해 반도체 관련 기업만 120개를 넘어 특화단지 지정 기반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을 강화하면서 지역 기업의 수도권 이탈, 해외 이전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지역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경북이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경북 전체 수출액의 약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구미에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이 절실합니다. 박창욱 도의원은 경북, 강원, 충북 3개 도를 연결하는 88호선 국지도가 왕복 2차로로 좁은 데다 위험한 구간이 많다며 확장과 선형 개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강원도는 예산을 마련해 확장 개선 공사에 돌입했지만 경북도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여전히 좁고 위험한 도로로 방치되고 있다며 질타했습니다. 북부권의 균형 개발에 필요한 도로 투자를 경제성과 비시 분석의 잣대로만 결정한다면 과연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도의회는 또 도내 농업용수 상습 부족 지역에 대해 봄가뭄에 대한 대책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폐수 방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도민들의 경제와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대한 행정 지원 주문이 많았습니다. 경상북도의회는 일반 회계 10조 9천여억 원, 특별회계 1조 6천여억 원 등 모두 12조 6천여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가결하고 22건의 안건을 처리한 뒤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한편 경상북도의회 상임위원회 6개가 줄줄이 외유성 해외 연수에 나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임시회가 끝나자 오늘부터 의원 9명, 수행공무원 4명 등 13명이 6박 8일간 프랑스와 스위스, 이탈리아 3개국을 다녀옵니다. 지난달에는 농수산위원회가 네덜란드, 프랑스 등 3개국을, 교육위원회가 스페인, 포르투갈 2개국을 각각 9일간 다녀왔습니다. 앞서 지난해 연말에는 나머지 3개 상임위원회가 유럽과 중동 등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경상북도의회는 매년 의원 1인당 250만 원씩 1억 5천만 원의 해외 연수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유럽 등 장거리 국가를 다녀오기 위해 상임위 3개씩 경연으로 1인당 500만 원 2년 지역비를 한 번에 집행하는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 출산율이 크게 줄면서 지자체별로 다자녀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추세인데요. 경상북도도 최근 교육비 지원 기준을 확대하는 조례가 통과됐고 현재 셋 이상인 다자녀 지원 대상 전반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의성에서 7살, 2살 아이를 키우는 박윤경 씨. 갈수록 오르는 물가에 첫째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며 늘어난 교육비도 걱정입니다. 아이가 점점 커가면 먹는 양도 많아지고 간식도 챙겨줘야 되고 또 하다 보다는 또 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활할 때 그런 이제 뭐 물가 상승 때문에. 경상북도는 다자녀 가정이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다복가정 희망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은 3자녀 이상 가정, 2자녀인 박 씨 가정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서울과 울산, 전북 등 대부분 광역지자체가 2자녀 가정에도 다자녀 지원 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드 외에도 주택취득세, 각종 시설 사용료 감면 등 경상북도가 조례로 지원하는 대부분의 다자녀 혜택 대상은 여전히 자녀 3명 이상의 가정입니다. 정부가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는 계획을 발표한 게 2년 전인데 지자체의 정책 반영은 더딘 겁니다. 경북에서 자녀 모두가 미성년자인 가정은 모두 22만 정도 되는데 그중 절반은 2자녀 가정이고 3자녀 가정은 10%도 안 됩니다. 경북도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수련 활동비 같은 다자녀 교육비 지원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낮추는 조례 개정안이 경북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경상북도 다자녀 정책 전반에 2자녀 가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도 다음 달 통과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선시대에 3자녀보다 2자녀도 잘 안 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여건들을 완화해 줌으로 그 양육 부담을 좀 줄여줌으로 인해서 지난 2021년 기준 경북의 출생아 수는 12,000여 명, 10년 전보다 절반 줄었습니다. 아이 하나도 제대로 키우기 어려운 시대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국토위 교통법안 소위를 통과했는데 같이 공항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과 광주에서는 반기면서도 해석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부산 입장에서는 가덕신공항 건설에 걸림돌이 될 수 있었던 국비 지원과 공항 위상 등에 관한 특혜성 조항이 삭제됐다며 반기면서 가덕신공항 건설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 MBC 배범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TK 신공항이 가덕 신공항보다 더 크게 만들어질 법률상 여지는 일단 없어졌습니다. TK 신공항 특별법에서 중추공항이니 중장거리 운항, 최대 중량 항공기, 국제적인 규모 등 현행법 체계에 맞지 않고 가덕 신공항의 위계와 충돌되는 표현은 모두 삭제됐습니다. 무엇보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부산과 대구가 치열한 경쟁을 벌일 우려가 크게 해소됐습니다. TK 신공항의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2031년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덕 신공항 건설에 국비가 투입되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는 국비 지원이 겹치지 않게 된 겁니다. 가덕 신공항이 건설되는 기간과 겹치지 않는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는데 가덕 신공항 예산 확보에 TK 신공항이 악영향을 줄 수 없도록 대폭 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TK 신공항의 국비 지원의 길은 열어졌습니다.
기부대 양형 원칙을 깨고 신공항 건설비가 종전부지 개발 사업 수입을 초과하는 부분 차액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종전부지와 이전 예정지의 개발 등에 대한 국비 재정 지원 조항이 삭제되면서 10조 원이 넘는 과도한 국비 투입은 막혔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TK 신공항 특별법을 1호 과제로 챙기겠다고 강조하면서 혹시나 가덕신공항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가덕신공항과 충돌을 빚는 원안이 대폭 수정되면서 이제 막 로드맵이 나온 가덕신공항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배보입니다. 한편 광주는 TK 신공항 특별법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도 다음 달 열리는 상임위 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그동안 여러 이견으로 무산됐던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첫 관문인 국토위 법안 소위에 통과됐습니다. 기부대 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과 에타 면제,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 발의안의 핵심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TK 신공항법도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비공식적으로 참 많은 고생을 하셨고 남은 쟁점 문제도 오늘 집중적인 토론을 통해서 가급적 통과가 되는 방향으로. 이에 따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광주 군공항 특별법 통과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여야는 두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광주 군공항 특별법도 다음 달 4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국방위 법안 소위와 전체 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정치권과 광주 대구 지역은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이 동시에 상정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광주 군공항 특별법도 사실상 통과된 거나 다름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구 경북 관련된 군공항 법하고 광주법을 거의 차이 없이 맞춰진 법안이기 때문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환영문을 내고 군공항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 협력을 강화하는 등 호소에 나섰습니다. 광주 지역 의원들과 함께 또 4월 4일 전에 함께 이 국방위 법안심사에서 이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또 촉구하는 일도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광주 군공항 상임위는 국방위, 대구 경북 신공항의 상임위는 국토위로 다루고 광주 군공항 특별법을 다루는 국방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에서 100% 통과를 장담하기 힘든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인건설로 피해를 본 것은 대구만이 아니었습니다. 울산 번영로의 공동주택 분양에 나선 다인건설이 4년이나 준공기를 늦추면서 많은 분양 계약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다인건설이 집단 대출을 해준 부산과 양산 새마을금고에 대한 제재에 나선 가운데 비대위도 새로 구성돼 다른 시공사 물색에 들어갔습니다. 울산 MBC 이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결합한 아파텔 형태의 다인 로열 팰리스 번영로의 공정률은 80% 정도입니다. 800세대가 넘는 규모인데 외벽 일부와 내부 공사를 남겨두고 벌써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돼 있습니다. 다인건설이 자금난을 이유로 손을 놓으면서 중도금 무이자 조건은 사라지고 새마을금고에 내야 할 이자를 분양 계약자들이 직접 내고 있습니다. 건물 준공이 돼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안 내면 회사에 타격이 있으니까 다 냈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막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자를 내지 못해 압류를 당하거나 신용 불량자가 된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완공이 요원한 상태에서 이자만 내고 있던 분양 계약자들은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해 건물 통매각과 새로운 시공사 선정 등 탈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일단 통매각 해가지고 수분양자들 이제 이때까지 들어간 돈 있잖아요. 예, 그것만 되면은 통매각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빠져나오려 하죠. 이런 가운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다인건설에 집단 대출을 해준 부산과 양산 지역 새마을금고에 대해 대출금의 55%를 대손 충당금으로 보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울산 지역 금고는 빠졌지만 부산과 양산 새마을 금고 7곳이 다인건설에 1,300억 원을 집단 대출한 것을 뒤늦게 부실 대출로 간주한 겁니다. 해당 새마을 금고는 중앙회의 결정을 따르게 되면 계약자 피해가 더 오래 갈 수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주 분양자들이 이자를 다 내고 있으니 그것을 갑자기 이 요주의 해소 의무로 잡을 이유까지는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당의 금고가 주장하는 이야기예요. 다인건설이 지급하지 않고 있는 하도급 업체 공사 대금도 남은 해결 과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 62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하도급 업체들은 일부 공사 대금만 집행되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며 사태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 등 8개 시도지사가 오늘 울산에서 제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를 열고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협력과제 안건을 심의 의결합니다. 대구시는 지자체의 자치 조직권 강화를 과제로 제시했고 경북은 확실한 지방대를 위한 지방 분권 강화, 광주는 도심 융합특구 특별법 제정을 공동 협력 과제로 제안했습니다. 또 대구 광주 달빛고속도로와 대구 산업선 철도 창원 연장, 서해안 철도, 동대구 창원 가덕도 신공항 고속도로 철도 등 지역 균형 발전 과제 12개를 심의 의결합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지난 1998년 만들어진 뒤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오고 있습니다. 경북도 내 농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양국관리법을 전면 개정하고 경영 위기에 빠진 농민들을 위해 경영 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농민단체는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국관리법 개정안을 도입해 쌀값을 안정화하고 생산비 급증과 고금리 위기에 빠진 농민들에게 경영 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지방정부도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아파트에서 동대표와 관리소 직원을 비방했다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58살 신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사는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의 게시물을 승강기에 붙이고 입주민에게 배포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관리소장에게는 고성을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지난 2020년 9월에는 동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아파트 내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반가운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의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에 10일 넘게 이어지던 건조주의보는 모두 해제가 된 상태고요. 레이더 화면 보시면 서해상에서 다가온 비구름대가 우리 지역 위에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기의 건조함을 달래줄 단비는 오늘 늦은 오후까지 가끔 내리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최대 40mm가 예상됩니다. 최근 낮에는 20도 이상을 보이며 일교차가 컸는데요. 초여름 날씨를 보이던 기온도 강수의 영향으로 조금 내려갑니다. 아침에는 어제의 열기가 남아있어 대구와 안동을 비롯해 포항 대부분 지역에서 14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의 기온 18도, 안동은 17도, 포항은 14도에 머물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내일 사이는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 점차 벗어나겠고요. 우리 지역은 내일까지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4도, 고령도 14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8도, 고령 17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15도, 김천 14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와 김천 모두 17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14도, 청송 13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17도, 청송 16도에 머물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도 14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3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평년 이맘때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